이렇게 모델을 심플하게 운영하면 운영 효율성이 되게 커질 거예요. 생산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되게 쉽고요. 재고 관리도 쉬울 거예요. 하지만 애플 입장에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뭐냐면,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저는 애플을 딱 한 글자로 정의하자면 심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심플함을 제품의 디자인이나 제품 모델, 그리고 마케팅 방식이나 공장 운영 이런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애플이 심플함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애플의 심플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하는 영역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꽤나 단순해요. 아이폰이 애플 전체 매출 비중의 한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맥 컴퓨터나 아이패드, 웨어러블 이런 것들이 한 28% 정도를 차지합니다. 애플 서비스는 전체 애플 매출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애플 서비스가 포함하는 거는 광고나 애플케어, 그리고 클라우드, 애플페이, 애플TV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애플의 시그니처 아이폰은요, 전체 매출의 한 52%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거의 절반이죠. 아이폰은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단일 제품이라고 합니다. 출시 이후에 10년 동안 12억 대 이상이 팔렸어요. 거의 이 정도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초대형 히트작인 거죠. 시판되는 수량만 놓고 보면 안드로이드 폰이 훨씬 더 많긴 한데 매출 1위는 단연 아이폰입니다. 이거는 아이폰의 프리미엄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30-40% 정도의 이윤을 챙기고 있는데, 모바일 시장의 나머지 주자들은요, 남는 게 별로 없는 저가형 제품으로 서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맥 컴퓨터 그리고 노트북이 있는데, 이거는 애플 내에서 현재 11%의 매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애플의 시그니처는 매킨토시였는데요, 지금은 아이폰에 많이 밀렸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PC 시장이 좀 쪼그라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세상의 흐름이 PC에서 모바일 시대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래도 PC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들 중에서 애플이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맥 컴퓨터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무려 한 14.6% 정도가 증가했어요. 아마도 이거는 독자적으로 설계를 한 M1 칩을 탑재를 하고 나온 그 PC와 노트북 덕분인 것 같은데요. 재택근무의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애플의 웨어러블 기기가 있어요. 이거는 전체 매출의 12%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수치보다 찾아보니까 좀 높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애플워치나 에어팟이 최근에 진짜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저만 해도 에어팟은 있고요. 그리고 애플워치 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시장 반응이 엄청 시큰둥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애플워치가 2014년 한 9월에 출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잡스 사후에 진행됐던 프로젝트였어요. 애플워치를 개발을 하는데 잡스의 입김이 전혀 없었고요. 팀쿡 시대에 출범했던 정말 최초의 주요 제품입니다. 애플워치로 헬스케어 서비스 연동을 해가지고 확장을 해 나갈 거다라고 하고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애플워치는 출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요, 되게 잘해왔던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시장을 되게 잘 창출해냈고요. 아주 견고하게 수익을 차곡차곡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데요. 애플워치가 시계 사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 서비스는요, 전체 애플 매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애플 서비스가 포함하는 게 뭐가 있냐 보면요, 앱스토어, 그리고 애플 뮤직, 애플 TV, 애플 뉴스, 애플 아케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발생된 매출액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98억 달러였다고 해요. 이 매출액을 제가 좀 디즈니랑 비교를 해볼게요. 디즈니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1분기 매출을 밝혔는데 이게 192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액 전체가 디즈니의 전체 매출액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애플 서비스는 디즈니 같은 콘텐츠 회사를 이미 하나 품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전체적인 애플 사업의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애플은 이게 거의 다예요. 세계 1위의 큰 기업치고는 포트폴리오가 꽤나 단순하죠. 그리고 애플은 세부적인 제품군도 되게 단순한 편이어가지고 고객 입장에서 이 제품을 한눈에 파악하고 선택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저는 이게 애플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애플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잡스가 웰컴백 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제품 모델이 있었거든요.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제품군을 다시 구성을 했어요.
이런 잡스가 추구했었던 단순함이 지금까지도 되게 잘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를 아이폰 모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폰의 신규 모델을 보면 딱 이렇게 3개 정도 모델하고 그리고 저가폰 1개로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조차도 크기랑 성능을 빼면 거의 다 같아요. 거의 다 비슷해요. 애플은 웬만해서는 이 4개 모델의 선을 넘지 않아요. 물론 색상이나 저장 공간 같은 거는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요. 근데 모델은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심플하게 운영하면 운영 효율성이 되게 커질 거예요. 생산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되게 쉽고요. 재고 관리도 쉬울 거예요. 하지만 애플 입장에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뭐냐면 한 개 모델이 망했을 때 다른 게 백업이 되어야 되는데 한 제품이 망하면 그 당해에 아주 크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조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갤럭시 S가 이번에 좀 망작이었어. 별로예요. 안 팔려. 그러면 그 빈자리를 메꿔주는 다른 짱짱한 것들이 있어요. 한때는 갤럭시 노트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예쁜 지 플립이 나와가지고 고객들 눈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갤럭시 폴더가 나와가지고 대화면을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도 충족을 시켜줘요. 여기에다가 정말 심플한 기능만 담은 저가폰 라인업도 되게 잘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델들의 출시 시점을 서로 막 다르게 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애플은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줄 뭔가는 없어요. 전통적인 기업의 CEO 입장에서 본다 하면요. 이게 되게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잡스나 팀 쿡은 생각이 조금 보통의 CEO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잡스가 한때 되게 열심히 밀었었던 슬로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Think Different였습니다. 이런 철학이 기업 운영에도 아직도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애플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이폰, 그리고 맥 컴퓨터, 노트북, 웨어러블, 아이패드 이런 거, 그리고 애플 서비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가지 분야로 딱 나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하는 입장에서 꽤 쉽더라고요. 애플의 모든 디자인이나 운영 철학 이런 것들을 다 집대성해서 볼 때 저는 이제 딱 한 글자로 심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애플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그 심플함을 구현을 해내기 위해서 공학자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엔지니어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